안녕하세요. 명심건강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많은 비가 계속 내리면 날씨도 꿉꿉하고 짜증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 마음의 건강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쉽지요. 오늘은 다가오는 장마철에 드시면 좋은 음식들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마철에 먹으면 도움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율무입니다. 율무는 몸을 가볍게 해주고 습기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특히 장마철에 좋은 약재 중 하나인데요. 율무 가루로 죽을 끓이거나 차로 달여서 마시면 좋아요. 동의보감에는 율무의 특별한 효능이 나와 있는데요. 율무를 오래 복용하면 사람의 성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다고 해요. 쉽게 짜증이 나기 쉬운 장마철에 율무를 먹어주는 것도 좋겠지요. 율무차에는 소염 및 진통 작용이 있어서 장마철에 더욱 쑤시는 관절의 통증을 가라앉히고 붓기를 빼주고 관절의 운동을 순조롭게 하는데도 좋아요. 장마철에 더욱 극심해지는 관절 통증을 줄이는 방법은 영상 뒷부분에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팥이나 호박도 몸속의 습기를 제거해주고 붓기를 빼는데 좋은데요. 호박과 팥을 넣은 호박죽을 드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두 번째, 견과류입니다. 장마철에는 계속 내리는 비 때문에 밖에 나가기만 해도 체력이 쭉쭉 빨리는 느낌인데요. 집에 있는 분들도 괜히 처지고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쉽지요. 이럴 때는 견과류를 챙겨서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견과류에는 영양소가 풍부해서 장마철에 더욱 지친 체력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견과류에는 항산화 역할을 하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인지기능 감퇴를 늦춰줘요. 식욕이 떨어지는 아침 식사에 견과류, 채소, 과일, 유제품을 함께 챙겨 드시는 것도 좋아요. 다만 장마철에는 곡류나 견과류를 보관할 때 곰팡이가 생기기 쉬우므로 개봉한 이후에는 습도 60% 이하, 온도 10에서 15도 이하인 곳에서 보관하는 등 특히 주의해주세요. 세 번째, 우유입니다. 비만 내리면 우중충한 날씨에 마음에도 비가 내리는 분들 계시지요? 장마철에 발병하기 쉬운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우울증이 아닐까 싶어요. 우울증에 관여하는 호르몬 중 하나인 세라토닌은 주로 낮에 분비가 되는데요. 장마철에는 날씨가 흐리고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들어 우울한 기분이 지속될 수 있어요.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필요한데요. 이 성분은 우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장마철에 마음이 울적해지는 분들은 따뜻한 우유 한 잔으로 몸과 마음을 달래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 연어와 표고버섯입니다. 장마가 지속되면 우리 몸이 햇볕을 쬐 기회가 줄어들고 비타민 D 합성이 어려워지게 돼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땀이 과도하게 나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무기력증이 생겨요. 그리고 칼슘의 흡수가 떨어져 골다공증이나 골절 위험이 높아져요.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장마철에는 음식으로 부족해진 비타민 D를 보충해줘야 해요. 비타민 D가 많은 음식으로 연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 달걀, 우유, 치즈, 버섯 등이 알려져 있는데요. 손바닥 크기의 연어 한 조각에 450 IU의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어서 연어 한 조각이면 성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비타민 D의 절반가량을 채울 수 있어요. 비타민 D는 체내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항산화 영양소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비타민 D는 표고버섯에도 많이 들어있답니다. 버섯은 사람처럼 햇볕을 통해 비타민 D를 합성하는데요. 일반적인 버섯은 그늘진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지 않지만 표고버섯은 양지에서 자라기 때문에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버섯 100g에는 달걀 노른자 1개에 들어있는 비타민 D의 10배인 400 IU의 비타민 D가 들어있답니다. 표고버섯에는 칼슘, 인, 철, 아연도 가득해서 무기질도 채워줘요. 표고버섯과 연어를 올려서
솥밥으로 만들어 드셔도 장마철에 좋은 음식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음식 말고도 장마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수분을 잘 챙겨주세요. 장마철에는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작은 트러블에도 예민해져서 스트레스 강도가 높아지기 쉬워요. 그리고 체력과 컨디션 저하로 무기력해지기 쉬워요. 이럴 때 특히 신체 기능의 강화와 조절을 위해서 수분을 잘 챙겨주셔야 한답니다.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드셔주시는 게 좋고, 맹물을 마시기가 힘드신 분이라면 라임, 오렌지, 레몬, 오이 등을 얇게 썰어 물에 띄워 드시거나 보리차나 현미차처럼 곡물을 우린 차를 드시는 것도 좋아요. 오이는 특히 수분 보충에 좋은 음식인데요. 오이는 수분 함량이 95%에 이를 정도로 수분이 많은 음식이니 간식으로 오이를 드시는 것도 좋아요. 다만 녹차, 옥수수 수염차, 둥글레차 등은 이뇨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물 대신 마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두 번째, 식중독을 특히 조심하세요. 장마가 시작되면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식중독이 특히 생기기 쉬운데요. 익힌 음식을 주로 먹고 물도 끓여서 드시는 게 좋아요. 의외로 식중독의 원인이 되기 쉬운 음식이 바로 채소와 과일입니다. 그냥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제대로 세척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생으로 먹는 경우가 많아서 세균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이에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채소와 과일은 깨끗한 물로 3회 이상 깨끗하게 세척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어패류도 고열로 1분 이상 조리에 속까지 익었는지 확인하고 드시는 게 식중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생선, 고기, 채소는 각각 도마를 분리해서 사용해 주세요. 세 번째, 자주 환기하세요. 장마철에는 창문을 열면 비가 들이치다 보니 환기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강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주시고 공기를 청결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장마철 곰팡이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도 많으시지요? 저도 장마철에 일주일 휴가를 다녀왔더니 온 집안에 곰팡이가 피어서 고생한 적이 있는데요. 비가 계속 내릴 때에는 약하게 난방을 켜주거나 에어컨을 틀어서 집안의 습기를 없애주시는 게 좋아요. 손과 몸을 자주 씻는 등 개인위생도 잘 지켜주시는 게 좋겠죠? 앞서 제가 장마철이면 더욱 쑤시는 관절 통증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요. 관절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관리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장마전선이 동반하는 저기압 때문에 관절 안쪽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압력차 때문에 신경이 압박을 받아 통증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내와 밖의 온도차가 5도 이상 나지 않도록 에어컨 온도를 조정해주고 제습기나 잠깐의 난방을 이용해 습도가 50% 이하가 되도록 유지해주는 게 좋아요. 평소에 자주 산책을 하시던 분들도 장마철에는 집에만 있다 보니 활동량이 줄어들기 쉬운데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관절에 부담이 되지 않는 가벼운 운동으로 근육을 풀어주고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게 좋아요. 실내를 가볍게 걸어주시거나 자전거 타기,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폈다, 접었다 하는 가벼운 활동도 도움이 된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관절 통증이 심하거나 관절이 굳는 느낌이 든다면 주무실 때 다리 밑에 베개를 받쳐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하면 통증과 피로를 줄이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의 정리. 지금까지 장마철에 좋은 음식들과 장마철 몸과 마음의 건강 관리를 위한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장마와 태풍으로 강수량이 집중되어 있는 여름이지만 몸과 마음만은 건강하고 산뜻한 나날 보내시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명심건강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주에는 다가오는 복날을 맞아서 삼계탕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